오늘이 이제 2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작년까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연락에 싸웠죠. 이 미중 통상 분쟁입니다. 이 통상 분쟁은요, 사실은 미중 패권 전쟁의 시작일 뿐이요. 이 전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중국의 정책인데요. 중국의 정책은 먼저 제조 강국을 이루겠다. 이거는 이미 달성됐어요.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뭔가 하면요. 기술 강국을 이루겠다 해가지고 제조 2025를 탁 내세웠어요. 제조 2025를 내세웠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야, 너 그거 정부 지원해주고 기술 도둑질 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하면은 가면 안 둬.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조 2025란 말은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다른 말을 써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앞으로 기술 강국이 되겠다. 기술 강국이 되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걸 수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핵심 소재는 75% 자체 생산해 나가겠다. 뭐요? 배터리,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것들은 자체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강국이 되면은 앞으로 금융 강국이 될 것이고 2049년에는 군사 강국으로 돼가지고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가 되겠다라고 중국은 딱 목표를 세워놨어요. 2049년으로 정한 이유는 뭔가 하면 1949년이 중국의 공산화가 된 해입니다. 그 100년 뒤에는 드디어 중국이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목표를 세운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투기디데스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2300년 전의 역사가입니다.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2300년 전에 300년 전에 그리스의 패권 국가는 스파르타였습니다. 이 당시에 스파르타였는데 이게 아테네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통해서 아테네가 강력하게 패권 국가로 부상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저놈아가 패권 국가 되면 안 되는데 두려움에 떨어요. 두려우니까 자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전쟁이라도 해서 저 아테네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싸운 전쟁이 뭔가 하면 페로폰네소스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기데스의 함정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패권 국가가 되려고 부상하는 나라를 가만두질 못해요. 가만두질 못해서 마지막 순간에 전쟁까지도 합니다. 까지 하는데 이거는 두 나라 다 망하는 전쟁이에요. 망하는 전쟁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패권국가에서는. 이걸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미국하고 중국하고 딱 비교하면요. 미국은 현재 스파르타와 같은 나라입니다. 스파르타, 그러니까 기존 패권 국가예요. 지금 중국이 등장하죠. 그죠? 패권 국가로 막 등장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가만두질 못해요. 왜요? 만약에 미국이 가만두잖아요. 그죠? 미국이 가만두면은 중국이 패권 국가 됐습니다. 패권 국가 되면은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있습니다. 기축통화가 달러가 아니고 위안화로 바뀌어요. 위안화로 바뀌는 그 순간에 미국은 완전히 거지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쟁을 해서라도 패권 국가를 막으려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투기디데스의 함정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미국은 항상 G1이죠, 그죠? G2가 등장하면은 양털 깎기를 해요. 양털 깎기란 말은 중국 사람 숭흥빈이 지은 화폐 전쟁에서 나와요. 그래서 양털 깎기를 어떻게 하는가는 전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러시아나 일본이 미국 GDP의
40%가 되면은 무조건 양털 깎기를 해서 주저앉힌다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요? 중국의 경우에는 언제 40%가 되는가 하면요. 중국은 2009년도가 36%였어요. 그리고 2010년이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육박하는데 이때 양털 깎기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2008년에 뭐가 터지는가 하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도 거의 망하다시피 했잖아요. 미국은 더해요. 미국은 모든 금융이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미국 저 나라 망한다. 이제 미국 시대 끝났다. 미국은 거짓국가다. 미국은 기생충 국가다. 달러 찍어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망한 국가 이렇게 다 얘기했거든요. 미국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국가 같이 미국은 그 당시에 이 금융전쟁,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막는데 전력을 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막았는데 그 다음에 2010년, 11년, 12년,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리스 재정위기, 유럽 재정위기죠. 유럽 재정위기는 5개 나라, 피그즈, 돼지들 5개 나라, 피그즈, 포르투갈, I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2개, S는 스페인, G는 그리스. 그래서 이 5나라의 금융위기가 터지면서요,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15년쯤 되어서 드디어 금융위기도 회복이 됐습니다. 미국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어서 2016년이 딱 되어서 트럼프가 등장했거든요. 트럼프가 등장해서 자, 이제는 중국을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중국을 드디어 양털 깎기로 들어가는데 그때가 이미 미국 GDP의 60%가 넘었습니다. 40%에서 깎아야 될 걸 60%에서 깎으려니까 이게 깎여집니까? 이게 안 깎여져요. 그게 이제 미국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무역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중국에 대한 그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소련 중심으로 공산주의 세계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가 들어서고 두 세계는 서로 전쟁하는데 이게 냉전이라 그랬습니다. 냉전이었죠. 냉전이었는데 이제 냉전하다 보니까 중국이 소련하고 너무 가깝게 접근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닉슨에 의해서 핑퐁 외교가 진행되잖아요. 그죠? 외교 진행되고 1979년도에 미중 수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소련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소련의 경제는 1970년대까지는 굉장히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과 필적할 만했죠. 할 만했는데 80년대 이후에 석유 가격이 20불, 3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는 소련 경제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러시아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 추위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독한 술을 마시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독한 술을 많이 마셔요. 독한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죽습니다. 대체로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소련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60세입니다. 남자. 여자는 76세. 그러니까 16살. 원래 남녀의 평균 수명 차이가 16살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대개 5, 6살 차이 정도 나지 16살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은 남자한테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 남자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술이었어요. 보드카 아시죠? 그죠? 보드카. 맛은 별로 없지만은 깨끗해요. 깨끗하고 도수는 45도, 50도입니다. 추운데 그걸 마셔야 몸이 덮여지거든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60세인데 실제 55세 이전에 죽는 사람이 러시아에서는 3분의 1이 55세 이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열심히 일할 나이, 젊은 나이, 30대, 40대에 많이 죽어요. 30대, 40대에 많이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린가 하면 국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생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련에서는 뭐 술 같은 거 마음대로 못 팔기 뭐 이렇게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소련이 개방 정책을 실시해요. 개방 정책이라는 게 뭔가 하면 전부 다 국가 소유였던 걸 개인 소유로 바꿉니다. 개인 소유로 바꿀 때 이제 불화를 해주잖아요. 그죠? 토지도 불화해주고 기업체도 불화해주고 이 불화해줄 때 부정부패를 써가지고 왕창 싼 값으로 불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한 놈은 큰 돈을 가지고 있고 보통 사람들은 가난해요.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빈부격차가 많은 나라는요, 절대 강력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소련은 이러한 문제가 겹치면서 붕괴가 돼요.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은 에너지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2010년 이전에는 미국이 하루에 생산 석유가 500만 배럴이었어요. 근데 미국인이 쓰는 석유량은 2천만 배럴입니다. 그러면 1,500만 배럴이 부족하죠. 이 1,500만 배럴을 어디서 수입해야 되는가 하면요, 중동에 수입을 해야 돼요. 만약에 미국이 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 못한다 그러면요, 미국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동에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고 시리아에 참여해야 되고 기타 등등 중동에 계속 군사력을 유지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2010년이 딱 돼요. 네, 2010년. 2010년이 되는데 2010년 이전에 이런 문제, 미국이 소련하고 경쟁해야 되고 중동에 군사를 파견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 나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겨를이 없고 그래서 중국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가 2010년이 딱 됐습니다. 2010년이 딱 되니까 세일가스가 터져 나와요. 세일가스가 터져 나오는데 이게 세일가스가 터져 나오니까 드디어 미국은 하루에 2천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니까 중동에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군사가 철수하고 이라크에서 군사가 철수하는 겁니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피 흘려가면서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석유 작업자족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군대 철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도 다 겪고 이겨내고 그 다음에 유럽 제적 위기도 딱 이겨내고 딱 들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벌써 2등으로 미국을 치고 올라오네. 치고 올라오는데 한 보니까 미국이 치고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도둑질이거든요. 지적 재산권을 도둑질한 겁니다. 기술 도둑질한 거예요, 이게. 그게 우선 미국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돼요. 또 하나, 중국이 딱 치고 올라왔으면은 이웃 옆에 나라들한테 좀 점잖게, 패권 국가답게 도움을 주고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못 살게 해요. 예를 들면은 못 살게 하는 처음 시작이 언젠가 하면요, 2012년입니다. 2012년에 센카쿠 문제, 센카쿠라는 섬이 중국 거냐 일본 거냐의 분쟁을 겪어요.
분쟁을 겪을 때 중국은 중국 국민들한테 애국심에 호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무역보복이죠. 무역보복 막 일본 물러가라 데모하고 다 일본 차 막 부십니다. 막 부셔. 예, 이 무역보복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다음에 2016년, 2017년에 사드 문제가 터집니다. 사드 문제가 터지는데 이 사드 문제는 이제 사실은 우리 우리 국방력 자주 국방의 문제이고 또 미국이 중국한테 이제 미사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죠. 그런데 이걸 미국한테 얘기해야 될 걸 우리한테 무역 보복을 한 거예요. 그 무역 보복이 뭡니까? 한국에 관광 가지 마라, 여행 가지 마라. 그리고 한한령, 그래서 그 당시에 K-팝, 그다음에 연속국 이게 중국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데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고 물건도 잘 안 사주고 이게 사드 보복 문제가 생기고 또 남사군도 문제가 있습니다. 남사군도는 이게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빼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주위에 남사군도가 있는데 이걸 지형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들하고 싸움을 붙지를 않아나. 또 호주하고도 싸움을 붙지 않았냐, 막 붙고. 이러니까 미국이, 저 중국이 이미 패권 국가 행세를 하고 있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그 발단이 된 게 뭔가 하면요. 무역전쟁으로 시비를 일단 거는 겁니다. 예, 무역전쟁으로. 그래서, 전쟁을 자, 근데 이 미국 패권 전쟁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국의 목표는 뭐였어요? 중국의 목표는 공산당의 일당 독재입니다. 일당 독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국가 자본주의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이걸 해서 미국을 몰아내고 패권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패권 국가 지위를 잃는 순간에 삼류 국가로 떨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은 달러 찍어서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그죠? 달러 찍어서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가 미국이요. 그런데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미국은 삼류 국가로 되기 때문에 절대로 패권 국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역전쟁으로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기술전쟁으로 트럼프가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면 드디어 금융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이념전쟁을 하고 이념전쟁도 안 되면 군사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 이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전쟁은요, 무역전쟁, 기술전쟁, 그 다음에 금융전쟁, 그 다음에 이념전쟁 네 가지로 전개되는데 먼저 무역전쟁부터 보겠습니다. 무역전쟁의 핵심이 뭔가 하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5천억 불 수입을 해요. 그 다음에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200억 불을 수입을 합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미국 무역 적자의 대부분 약 3,800억 불, 3,800억 불을 중국한테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게 미국 무역 적자의 대부분인데 50%인데 이게 점점 해가 바뀔수록 적자 폭이 점점 늘어가. 2015년에 44%이던 무역 적자가 2017년이 되면 65%로 대미 무역 적자가 점점 늘어가요. 늘어가니까 미국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드디어 트럼프가 칼을 탁 뺍니다. 빼가지고 2018년에 340억 불에 대해서 25% 관세 딱 때려요.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은 금액으로 25% 관세를 탁 때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한 달 반 뒤 8월 23일에는 다시 미국이 160억 불에 대해서 25%를 때려, 관세를. 그 다음에 중국은 똑같이 160억 불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립니다. 중국은 미국이 니 하면 우리도 같이 맞대응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다 알았어. 그래서 2019년 5월 달에는요 2천억 불에 대해서 25% 관세를 딱 때립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한테 수입하는 게 1200억 불밖에 안 돼요. 1200억 불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600억 불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렸어요. 이렇게 해서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양털 깎기 할 때요.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환율 가지고 줘줬어. 환율이 원래 프라자 합의 이전에는 1불에 250엔 하던 걸 1불에 얼마로요? 120엔. 50% 절상을 탁 해버려요. 하니까 이렇게 하면 원래 수출이 안 되거든요. 수출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일본은 수출 제대로 했어요. 그러나 하니까 또 이제 압력이 막 더 들어와. 근데 일본은 왜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은요, 미국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 했어요. 앞으로도 하자는 대로 다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국방 문제요. 일본은 원래 헌법에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국방력이 약해요. 약해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나 중국한테 줘요. 전쟁하면. 예. 그래서 이제 아베가 헌법을 고쳐가지고 싸움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주국방하자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전시작전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근데 중국은요? 중국은 자주국방이고 미국하고 국방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말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GDP가 미국의 60% 이상이 됐어요. 60% 이상 되면은 맷집이 강해져 가지고요. 미국이 아무리 때려도 잘 안 돼, 이게. 그걸 중국이 아니까 미국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미국이 무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사실 미중 무역전쟁 5개월 성적표를 보면은 미국이 이긴 듯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우존스 주가지수는 4.5% 상승했는데 상하이 지수는 약 17%가 급락했어요. 주가지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경제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미국이 이게 원래 4%까지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4.1%가 올라가요. 4년 만에 최고치가 됐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공적이죠. 트럼프가 만약 코로나가 없었으면 대통령 되어도 남았죠. 이렇게 성과 올렸는데 그 다음에 중국은 6.7%인데 미국보다는 높지만은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경제 성장률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중국이 조금 불리합니다. 불리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미국에 수출하는 게 중국 GDP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중국은
그 GDP, 중국은 수출액이 미국의 전 세계 수출량 중에 미국이 17% 수출해요. 지금은 더 떨어졌습니다. 수출이 한 10%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그 대미 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부분이 3%입니다. 3%.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중국이 미국하고 관계가 너무 나빠가지고 에이 우리 미국한테 수출 안 해. 5천억 불 그거 떡 사먹지 수출 안 해. 그러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인데 거기서 3%가 떨어져요. 3%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문제는 문제지만은 예, 그 정도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어,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한국 원래 이제 그 우리 그 한국 문제는요. 한국 문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미중 무역 전쟁 할 때 트럼프가 막 관세 때리고 할 때 우리는 어땠어요? 기분이 되게 좋았죠, 그죠? 야 이제 중국이 망하는 모양이다. 망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죠? 왜요? 언론에 보면은 미국에 있던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해. 철수해서 공장을 다른 데로 막 이동해요. 다른 데로 갔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진짜 중국이 망하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롯데도 철수했죠? 근데 이 문제는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원래, 원래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진국 함정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국민소득이 10,000불 정도 올라가면은 제조업 상태가 바뀌어야만 됩니다. 즉, 경공업 저임금을 위주로 하는 경공업을 하면은 절대로 30,000불 이상 되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공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경공업은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신발 만들고 옷감 만들고 옛날에 부산에 뭐 국제 무슨 뭐 해서 신발 만드는 거 다 이게 중국 같거든요. 옷감 만드는 거 다 중국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했어요? 전자산업, 바이오산업, 배터리 산업 해가지고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났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저가 임금을 사용하는 경공업 산업은 중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데로 옮겨가야 돼요. 어디로요? 동남아, 인도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게 옮겨간 거요. 그걸 그냥 글로벌 기업에 미국의 트럼프의 압력에 의해서 글로벌 기업이 중국 철수했다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왜요? 우리는 중국하고는 천년 숙적이거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요. 중국 잘 되는 거 안 좋아. 그러니까 중국 많은 걸 써야 기분 좋다고 이게. 예. 그다음에 롯데란 것도 그래요. 사실 롯데는 사드 보복을 많이 받았죠. 사드 보복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 롯데가 중국 철수하는 이유를 이론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에서 철수했다. 이게 첫째로 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롯데는 방향을 잘못 잡았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세상은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존이라든가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이렇게 텐센트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는데 롯데는 오프라인을 많이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는 오프라인 상태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체들은 대체로 중국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철수하고 난 뒤에 우리가 환경 적응 못해서 철수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중국 놈들, 그놈들 아주 못 살게 굴어가지고 할 수 없이 뭐 철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예. 그래서 사실 중국의 임금비가 상승하면서요. 동남아 쪽으로 사업체가 이전이 필요했어요. 이전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이게 예? 중국 망한다 그랬지.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역전쟁에서 그래 미국이 이겼는가 하는 문제인데 아까 5개월만 단기간에만 보면은 미국이 이긴 듯도 해요. 그죠? 이긴 듯도 해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25% 관세를 선포했거든요. 관세 선포가 난 뒤에 갑자기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문에 우리 10%로 낮춰줄게 이렇게 했어요. 이게 크리스마스 때문에 10% 낮췄을까요? 아닙니다. 25% 올리게 되면은 미국인들한테도 굉장히 손해가 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로 조정해 준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관세를 올리잖아요. 그죠? 올리면은 중국에서는 환율을 25% 낮춰버리면은 맨 수출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별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무역전쟁은 누가 이기는가? 이거 없습니다. 없고, 무역전쟁은 이기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지는 사람만 있습니다. 지는 사람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중국 제품 수입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못하게 하는데 미국은요,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이 제조업이 얼마인가 하면요, 미국 제조업은 11.2%입니다. 근데 지금 좀 변해가지고 한 10%쯤 돼요. 미국은 제조업이 10%밖에 안 돼. 뭐 제조하느냐? 뭐 제조하는가 하면 비행기 제조하고 무기 잘 만들어요. 무기 제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제품 고가의 반도체 부분들 이런 것만 만들어. 그 외에는요 못 만들어요. 마스크도 못 만들어. 주사기도 못 만들어. 제조업 국가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옷도 못 만들어. 생활용품 못 만들어요. 못 만드는데 중국으로 수입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막는 건 아니고 관세 25%를 올렸죠. 25% 올리게 되면은요 미국 사람들이 사는 물건 값이 25% 올라요. 그럼 손해 누가 봐? 손해는 미국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야 중국에서 안 만들고 동남아나 인도에서 만들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필품을 갑자기 동남아나 인도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든다 하더라도 중국의 질까지 따라 올라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두들겨도 중국이 질 수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이게 무역전쟁이에요. 무역전쟁. 근데 제조업 비중이 한국은 꽤 높아요. 27.8%. 한국도 높습니다. 높아. 중국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제조업을 낮추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국이 어려워지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어려워지면은 미국도 어려워져요. 왜요? 세계 경제는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예. 그럼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얼마인가 하면요. 37%입니다. 37.5%. 수출 의존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5%. 그러면 우리 수출하는 게요. 중국에 수출하는 게 대체로 홍콩까지 포함하면 30%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7 곱하기 30 하면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요. 37 곱하기 37 곱하기 30 하면 한 10% 됩니까? 10%? 10%쯤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전혀 못한다 그러면 약 40, 12%, 12%의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됩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 12%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려워지면 미국보다가 중국보다가 한국이 더 어려워져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한국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한테 수출 하나도 못하면 한국은 GDP 마이너스 12%, 12% 나라 망해요.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값 폭락해요. 땅값 폭락합니다. 주식값 폭락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중국이 잘못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 중국이 잘못하면 우리가
더 큰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그 2018년인가요? 중국지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 책 내용을 보면은 미국 사람이 썼죠.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중국지 없이 살아봤더니만 도저히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왜요? 전체 제품, 월마트의 전체 제품의 50%가 중국제입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19%,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생필품은 중국서 저가로 다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제품 없으면 미국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 무역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느냐? 그건 극히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무역 관세 막 때렸잖아요. 그죠? 때리면은 이게 중국의 수출량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증가했어요. 예를 들면은 2017년에 이 미국의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게 얼마인가 하면 1973달러, 흑자가 1973불이요. 1973억 불이요. 그런데 2012년에는 오히려 2200억이요, 이게. 오히려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관세 가지고는 중국의 수출을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일본에도 사실은 일본에도 프라자 합의 때 합의를 해가지고 아마도 일본의 무역 흑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무역 흑자는 오히려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무역 전쟁하면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디커플링을 얘기해요. 그 디커플링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이게 미국이죠? 이게 중국이잖아요. 그죠? 이게 딱 결합돼 있어, 결합. 결합되는데 이걸 떨어뜨리는 걸 뭐라 하는가 하면요. 디커플링이라 그래요. 디커플링. 디커플링인데 이제 경제에서 디커플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현재는 국가 밸류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강의 들어보면 밸류체인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밸류체인이 뭔가 하면은 먼저 원료를 공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요? 호주. 호주에서 철광석도 수출하고 석탄도 수출하고 중동에서는 원유 수출하고 러시아 원유가스를 수출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원료가 수출되면은 어디로 오는가 하면요. 한국이나 중국, 인도, 독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예로 들면은 일본에서는 반도체 만드는 부품을 만들어요. 소자, 반도체 만드는 장치죠, 그죠? 장치도 만들고, 그다음 뭐 에칭가스, 가스한 게 일본이 전번에 우리한테 수출 못하게 했던 그런 부품들 그거 만들잖아, 그죠? 이게 만들어서 어디로 갖다 주는가 하면 한국의 삼성전자한테 갖다 줘요. 삼성전자한테 갖다 주면 삼성전자는 인도나 독일이나 일본에서 부품을 받아서 반도체를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가게 되면 중국에서 완제품을 조립을 해요. 완제품을 조립을 해가지고 어디로 수출하는가 하면 미국으로도 수출하고 독일로도 수출하고 한국으로도 수출해요.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미국은 금융의 나라고 기술의 나라고 소비국가입니다. 미국은요, 소비국가. 70%, GDP의 70%가 소비. 그러니까 달러 팍팍 찌어가지고 물 쓰듯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요. 그래서 여기서 소비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그 대신 기술이 뛰어납니다. 기술이 뛰어나서 기술을 각국 나라한테 팔아먹어. 그 다음에 금융업이 뛰어나. 금융업이란 게요, 희한하게 순한 거의 노력 없이 돈 거저먹는 게 금융이요. 이걸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 사슬 중에 최고로 높은 사슬이 미국이 되는 겁니다. 패권 국가가 된다는 것은 가치 사슬 중에서 최고로 높은 단계가 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중국이
2단계로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요게 현재 밸류 체인이요. 밸류 체인인데 미국이 가만 보니까 이게 제품 생산 하나도 못하네. 반도체도 생산 하나도 못해. 배터리도 하나도 생산 못해. 예? 마스크도 생산 못해. 주사기도 못해. 백신도 생산 못해. 그러니까 야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밸류 체인 파괴하자. 파괴해서 미국에서 반도체 만들고 당장 안 되니까 삼성전자 불러들여서 반도체 만들고 배터리 우리 LG전자 잘 만드니까 LG전자 불러서 배터리 만들게 하고 SK 불러서 배터리 만들게 하고 예.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주사기 그다음에 바이오 상품들은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중국 거 안 쓰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만들자는 걸 뭐라고 하면 디커플링이라고 해요. 디커플링이라 하는데 이 디커플링을 하게 되면은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미국서는 마스크 만드는데 한 장 만드는데 우리는 500원만 하면 만드는데 미국은 한 2, 3천 원 들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디커플링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전부 다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역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전 세계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디커플링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잘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 이슈를 말이요. 중국의 전략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한국이나 인도나 독일, 일본의 부품을 받아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각국 나라에 수출하는데 문제는 그 이익의 대부분은요. 부품을 만드는 나라에서 이익의 대부분을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기술 R&D 이쪽에서 이익을 대부분 가져갑니다. 중국에 떨어지는 이득은 별로 안 된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삼성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데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생기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자를 만드는 게 이익이 더 많아.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쌍순환 전략으로 돌아갑니다. 쌍순환 전략으로 돌아가는데 쌍순환은 그냥 말이 쌍순환이지 실제는 내순환이 중심이 돼요. 국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미국이 자꾸 압력을 가해가지고 디커플링 야 중국 회사 집어치우고 우리 쪽으로 와. 미국 쪽으로 와. 미국 쪽으로 와. 또 미국이 쿼드 협약에 의해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히토류 이거 우리 협약 맺어가지고 중국 주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보통 일이 아니니까 중국은 좋다. 우리는 그러면은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겠다. 원래 중국은요, 세계 최고의 소비 국가입니다. 왜요? 인구가 14억 명이요. 국민소득이 드디어 만 불이 넘었습니다. 만 불이 넘으면은 소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인구가 14억 명이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소비 국가입니다. 소비 국가거든요. 그럼요. 공장을 지을 때는 지금은 어디에다 지어야 되는가 하면 소비 국가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쉽게 생산해서 쉽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를 확장시킬 거니까 우리한테로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지으랍니다. 공장을 지는데 어떻게 지는가 하면 부품을 국산화하겠다요. 예를 들면 반도체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엄청나게 생산해서 중국으로 1년에 230억 불, 때로 300억 불 정도 수출해요.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인데 중국에서 뭐라 하느냐? 우리 반도체 직접 생산하겠다. 75%까지 올리겠다. 왜요? 반도체 이 부품에서 이익이 많이 남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겠다. 이게 뭐요?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술 고도화 시키겠다. 그래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내순환만 강조하면은 눈총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순환도 하겠다. 해외 원재료를 원활히 공급하는데 공급해가지고 만들어서 해외에 싸게 수출도 해줄게. 이게 외순환, 두 개 순환 합쳐서 쌍순환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 쌍순환이 제대로 되면요. 정말로 패권은 중국한테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 내부의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 때문에 쌍순환이 원활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역전쟁, 지금 무역전쟁 했죠? 그래서 트럼프도 알고 바이든도 알아요.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으로 사실은 시비를 걸고 드디어 기술전쟁으로 멱살을 탁 잡는 거예요, 이제. 목을 조이는 겁니다. 목을 조이는데, 이제 그 중에 하웨이가 지금 타켓이 돼버렸죠, 그죠? 하웨이. 근데 왜 기술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사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T 정보 관련되는 기술은 반도체 이런 모든 기술은 원래 미국 거요. 미국 건데 세계 각국 나라에서 모방하고 예?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도 그랬고 우리도 좀 그랬고 근데 어느 정도껏 이렇게 했죠. 했는데 미국은 중국은 대놓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대놓고 그리고 경제 부국이 됐으면은 어느 정도 로열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예? 한한령을 딱 내려놓으니까 우리나라 연속국이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인기 좋잖아요. 그러면은 한한령을 내렸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 방영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나라에서 방영되는 연속국이 한 이틀 정도만 되면은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중국 자막까지 깔려가지고 중국에 방송이 된다면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이게?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중국은 응? 하거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술 정당한 대가 없이 도둑질 해가지고 기술의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술 빼나가지 못하도록 보안 장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딱 해요. 원래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포스코 다녔으니까 알잖아요. 우리 다닐 때는 이제 1999년도까지 다녔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도면 가져 나오고 뭐 다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못 가져 나와. 모든 게 다 막혀져 있고 가져 나가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보안 장치가 포스코도 그런데 세계 전체 다가 이 보안 장치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자기 필요한 기업체에 국가가 무한적으로 지원해줘요. 이게 불공정 무역입니다. 이거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유학생 미국에 중국 유학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유학 가가지고 미국 기업체에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해서 중요부서에 있으면 그걸 훔쳐서 미국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중국 유학생 취업 시에 중요 부서에는 근무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에 해커도 굉장히 많아. 해커도 많은데 군대에서 3만 명인가 15명 해가지고 이 해커들이 기술을 막 도둑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말하기를 중국이 연간에 미국 기술을 3천억 불을 도둑해 간다 이거요. 이게 기술 패권 전쟁의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근데 중국 기술력이 현재 어느 상태까지 와 있는가 하는 문제요. 먼저 소재 산업, 예를 들면은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열등해요. 그래서 열등합니다. 그런데 우주 항공 산업, 뭐 화성에 인공위성 보내가지고 화성 탐사도 하거든요. 첨단 무기 산업, 이거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4차 산업이요. 이 4차 산업에
중국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선두주자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성격이 공유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공유란 게 서로 공동으로 소유한다 뜻이거든요. 이게 공산주의 개념이거든요. 공산주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4차 산업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더 잘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지적지상권, 그 개인 자유,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자유주의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보호해 주는데 중국은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4차 산업에 굉장히 핵심, 선두적인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바로 중국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에 4차 산업이 요소가 뭔가 하면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터, 지능형 로봇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현재 이게 이제 특허 출원이에요. 특허. 뭐 다르게 이게 어느 수준이 뭐 높다 낮다를 알 수가 없고 특허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합계를 보면은 중국이 32,000건이요. 미국이 23,000건입니다. 중국이 미국보다가 특허가 훨씬 더 많아요. 한국은 15,000건이요. 그래서 중국의 반도 안 됩니다. 일본 우리보다 더 적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4차 산업에서는요,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있는데요. 중국 제조 2025는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앞으로 중국의 10대 전략 산업, 10대 전략 산업이 뭔가 하면 차세대 IT, 신소재, 항공우주, 해양선박, 로봇 등등등등 최신의 기술이 집약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2025년이 되면은 기술 패권을 장악하겠다 이거였어요. 트럼프가 시비를 탁 겁니다. 무슨 시비를 거는가 하면 야 너희들 이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에 너희들이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느냐. 그 지원은 불공정 무역 행위다. 그렇게 해주면은 앞으로 너희들하고 같이 거래할 수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중국의 이 기업체들이 외국 업체하고 합작해서 운영하잖아요. 합작해서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시안에 삼성전자 공장을 지었어요. 합작이죠. 합작인데 이게 이때 반도체 나오는 거는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요. 그런데 문제는 합작사인 중국에서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보고 기술 내놓으라라고 자꾸만 강압적인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트럼프가 시비 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냐 너희들. 그거 불공정 거래야. 그렇게 하면 너희들하고 거래할 수 없어. 그래서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란 말을 안 씁니다. 못 써요. 눈치 보느라고. 이거 10대 전략산업 뭐 이렇게 하는 거죠.